자, 이번엔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원장이죠. 두 분이 옥신각신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여당이 개헌선을 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권이 개헌 저지선 이상을 지키는 일은 나라와 국민과 역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무조건 통합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익숙한 실패의 길입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잃어버린 그런 낡은 야권을 재구성할 때입니다. 예, 이 야권 통합론을 두고서 국민의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폭발을 했는데요. 뭐 광야에서 죽겠다 안철수 대표 그런 얘기했죠.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 개헌 저지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인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새누리당도 정신 차리자 한 방에 훅 간다 이거 붙어 있는데 이 뒤에도 그런 걸 좀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화면 보셨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많이 보던 광경 아닌가요?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서로를 굉장히 맹비난을 하는 표정도 잘 안 바뀌시면서 야, 저 되게 이상하다. 저거 보통 역량이 아니다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도 비슷해요. 근데 국민의당에서 이제 최근에 좀 달라진 점은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는 최고위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안 높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는 거고요. 김한길 저는 그 위원장이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더불어민주당 그 탈당하실 때 말고를 7번 하셨잖아요. 그 말고의 그 전제 조건들 7가지가 다 해결이 됐냐는 겁니다. 해결 안 됐거든요. 뭐 패권주의라든가 뭐 선거만 하면 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제 백지 상태에서 이 정치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그때 선언하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다시 선거연대 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건 뭡니까? 옛날에 있던 그림 다시 베껴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개헌 저지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엄살인 것 같고요. 김한길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좀 가혹하게 좀 비꼬아서 얘기한다면 좀 제 견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당이 단체 교섭 이상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내가 당선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들렸는데요. 좀 표현이 좀 너무 노골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지금 명분을 들이대지만 일반 국민들 귀에는 그런 명분보다는 지금 본인이 선거에서 선거 연대 없이는 좀 불확실하고 굉장히 힘드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180석 새누리당이 180석 목표를 한다는 얘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헌 김무성 대표 그때 처음 개헌선이 이제 180석이라는 이제 얘기인데. 사실은 김한길 그 위원장이 탈당한 이유가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그것이 현실화될까봐 지금 그만두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개혁도 안 하고 뭐 친노패권주의 그대로 온전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가지고 선거 치러서는 이건 필패다. 좀 여당에다 180석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탈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걸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맞냐? 제가 보기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해석하신 대로 본인의 당락 여부, 본인 지역구에서의 다른 당락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계속 저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아까 그 원내교섭단체 말씀하셨는데 잠깐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당 대변인 하시는 최 대변인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내는 원내교섭단체 만들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정희의원도 입당을 했어요. 근데 한석 남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송호창 의원이 더민주에 남겠다고 지금 방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 송호창 의원은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송호창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편이 야권 통합의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송호창 의원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하고 친분 관계도 좀 돈독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에 이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애써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안철수 대표에게 거의 심장에 칼을 꽂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방식의 연대든 본인이 이제 나와서 본인 중심으로 당을 만들
겠다고 선언할 때부터 여기서 후퇴를 해서 다시 만약에 통합이나 연대를 하게 되면 뭐 또 한 번 뭐 철수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거의 정치적으로 사망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뭐 광해 홀로 죽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강경한 상황인데 지금 어찌 보면 김한길 지금 위원장하고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김한길 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하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생각과 맞아나가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제1야당이 될 거라는 거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김한길 의원만 나오면 전부 다 나온다. 였는데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딱 들어와서 대표가 되고 나서 더민주가 완전히 안정화되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원내교섭단체도 안 되고 이번 총선에 지금 수도권 지지율은 5% 미만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김한길 의원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 김한길 의원은 김한길 위원장 어떻게 해? 아니 사실은 탈당 얘기도 나왔어요. 네.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원식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그걸 강력하게 부인했지. 보도는 일단 됐어요. 근데 김한길 의원이 또 국민의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 물론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도는 나왔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건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됐건 저 안에서 아마 이제 그 나름의 어떤 그 통합 논리를 내세우면서 계속 저 주장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예. 저런 분이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그 내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요? 연대하는 것도 선거 전략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이 아니다. 그건 뭐 떨어지면은 뭐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뭐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또 국민의 그러니까 당을 떠나자니 진짜 그러면은 이제 뭐 욕을 먹을 것 같고 명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뇌하는 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의원 예.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냥 평민이 되는 거죠. 그 귀족이었나요? 그렇죠. 보통 사람으로 그냥 살면 되시는 건데 그걸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건데 예. 그거 적응해서 잘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거 한번 치러서 안 되시거나 공천에서 안 되신 분들, 정치인들, 유교, 불교, 뭐 도교, 천주교, 기독교 다 돌아다니십니다. 그래도 전 그분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 마음이 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 안 되면 심리상담까지 받습니다. 그래도 전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그거마저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다가 다음번 정선 때가 한꺼번에 터뜨리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자, 근데요, 김한길 위원장의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실제로 동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천정배 공동대표인데요. 자, 천정배 공동대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밀실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새누리당에게 개헌 저지선을 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도 개헌 저지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출마하는 거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당이 굉장히 선전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와 같은 생각을 거의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한데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지역구가 이제 수도권에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사자인 겁니다. 예. 당장.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절박하게 이제 매달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결들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귀결점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역별로 후보 단일화. 그게 가장 현실성이 높은 방향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김종인 대표는 오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몇 석씩 나눠 갖기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선거연대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굽히고 들어와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천정배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든 선거연대를 통해서 개별적 후보 단위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는 지금 아예 그런 걸 안 받겠다는 취지라 그게 또 생각이 또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결정되더라도 김종인 대표는 사실 그냥 거기서 이제 우리 여기 대표도 바뀌고 패권주의 다 살아났으니까 들어와 백기투항하고 들어와 가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의사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철수 대표도 거기에 동조를 하더라도 선거연대까지 그렇게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근데 김종인 대표 그 말씀하시는 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다 듣고 불호까지 다 들어봐야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 하시고 불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도 지역에서 후보자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은 자기들 뭐 어떻게 말리겠느냐 뭐 이런 식이겠죠. 바로 그 얘기죠. 그건 후보 단일화까지는 뭐 할 수 있지. 이 얘기를 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뭐 19 비슷한 명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광주라도 호남권은 좀 다르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진짜 한쪽에서 뭐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서 뭐 10% 이상 가져간다면은 그거는 거의 필패고 5%만 가져가더라도 아마 아주 힘든 싸움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조정을 하자. 아. 근데 막판에 이제 밑에서 조정된 경우는 과거에 좀 많았거든요. 어떤 당대당의 차원이 아니라 네. 밑에서 이제 좀 타협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들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울 수도권에서 19대 총선 때 3% 미만 차이 났던 것이 한 19개 되는 걸로 제 기억으로는 하는데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자 어쨌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